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가고 계시죠? 공간임대로 준비 중인 1호점에 가고 있습니다. 야, 진짜 실행력이. 단기임대라는 게 제가 이제 부담됐던 거 이제 취득세, 세금, 이게 아무래도 다주택자다 보니까 가장 높은 구간에 있는데, 얘는 취득을 하지 않고 내가 빌린 걸 전대차로 집주인의 동의만 받으면 임대를 제3자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걸로 수익화를 하는 거는 충분히 나도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 투자를 못하고 있었던, 묶여 있어서 못했던 그 욕망을 푸는 거지. 이제 한 달도 안 되는데 지금 세 채를 계약을 했으니까. 한 달도 안 됐는데 세채 대단하시다. 뭐 빨리 하는 거죠. 빨리 한 사이클 돌려보고 이걸 또 알려드리면은 좋은 거니까. 월세 원하는 수강생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다주택자, 뭐 자본의 한계 이런 제약이 있는 분들이 공간 임대라는 거는 700만 원만 있으면 한 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부담이 적겠다 생각이 들어서 수요가 많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널리 알려서 많은 분들이 또 공간 임대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면 되죠. 500만 원 보증금이라 해도 네. 200만 원만 드는 거네요. 돌려받는 거니까. 그렇죠. 그 200만 원도 뭐 소품 세팅, 테이블 당근에 와도 되네. 당근을 해도 되고, 저는 그걸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패키지로 누가 하던 거 정리하시는 분 잡아서 묶어서 뭐 40만 원 이렇게 해서 운송비만 추가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인수인계를 받았죠. 대신 그 받을 때 그 상대방도 이런 공간임대 했던 그 평수가 나랑 비슷하면 대부분 좀 크기 이런 거 맞거든요. 그런 분으로 찾아가지고 그분 거를 구매를 했죠. 계산을 해보니까 700만 원씩 내 생각 8채면 될 것 같거든요. 87에 56, 5,600만 원이면 6천만 원 정도면 경매로 치면 초기 투자금 한 한두 채 정도 수준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월세 흐름을 뭐 400, 500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돈의 대부분은 보증금이고 받는 돈이고 1년 뒤에 2년 뒤에. 이 부분은 어느 걸 보고 계약을 하셨어요? 저 나름대로 이 지역은 좀 자주 왔던 동네이기도 하고 익숙한 동네이기도 하고, 주변에 일단 매물 자체가 별로 없더라고. 월세 매물도 별로 없고, 월세 중에서도 제일 싸게 계약을 했고요. 여기는 보증금 500은 없어가지고 제가 1000에 80에 계약을 했어요. 여기가 평수가 좀 큽니다. 11평이에요 11평 정도면 오피스텔이면 원래 방 2개까지도 나올 수 있는 건데, 넓은 원룸이 더 좋아요. 공간 임대 쪽에서는. 로스되는 벽 구간이 없으니까 일단 시세보다 싸서 했고, 주변에 공간 임대로 나온 게스트 모집하는 그 매물이 또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월세 매물도 없었는데 공간 임대 경쟁자들도 별로 없어가지고, 이 건물에 지금 공간 임대로 나온 것들 보니까 예약률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근데 그 사진 촬영이나 그 소품들 세팅해 놓은 걸 보니까 아니 너무 제가 봤을 땐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도 예약이 잘 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가격을 똑같이 해서 사진을 더 잘 올릴 수 있으면 저거보다 내 걸 선택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시작을 했고, 이게 뭐 월세 자체가 뭐 엄청 높진 않으니까 도전해보는 거고. 이렇게 드릴게요. 뭐 찍냐? 뭐 찍냐고. 허락 받았냐고. 나 찍는 거. 더위버겁 나와요. 이게 원래 10평, 11평 정도 돼서 원룸치고는 좀 크죠. 조명만 바꿨는데도 되게 느낌 산다. 뭐뭐 들어와요? 지금 계속 오고 있어. 소파부터 해서 제가 구매한 게 소파, 그리고 소파 앞에 테이블, 그리고 여기 좀 바닥이 좀 까진 부분이 있긴 해요. 그래서 그걸 가리고자 러그 같은 거 2개, 부엌 쪽에 하나, 거실 쪽에 하나, 이불 커버, 베개 커버, 매트리스 커버, 욕실에 이제 발매트 하나 샀고, 식탁 의자, 분위기 있는 스탠드 하나 조그만 거 샀고, 블라인드 누렇게 약간 발해서 저것도 교체하려고 샀고, TV장까지. 제가 제공할 옵션에는 TV, 인터넷, 세탁기, 냉장고, 가스레인지 그 정도? 좋은 가격에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게도. 보통 33M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까지 안 해요. 100만 원도 투자 안 합니다. 이 상태로 두고 어떻게든 소품으로 그냥 예뻐 보이게 만들지, 저처럼 이렇게 벽지를 새로 하고. 이것도 샀거든요. 에어컨 커버. 이것도 좀 누렇죠. 좀 커버로 좀 하얗게 가리려고. 200만 원 투자해서 공실률이 좀 줄면. 그치. 뭐 한두 달만 잘 예약률을 채워도 충분히 커버가 되니까요. 그리고 여기는 원룸치고는 또 넓은 공간이라서 많은 것들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는 2호점, 3호점은 사실 여기보다 한 4평 정도가 작거든요. 평수에 따라서 어떤 게 더 잘 나가는지 이런 걸 좀 볼 수 있어서 좋을 것 같네요. 당연히 평수가 넓어질수록 임대료 더 많이 받을 수 있긴 한데, 그거에 따라서 월세도 올라가니까 뭐가 제일 수익률이 좋냐를 기준으로 봐야겠죠. 내가 여기 얼마를 투자했고 나가는 돈 대비해서 얼마를 버는지 그걸 나누면 이제 수익률이 나오는데, 호점을 늘려가면서 1.5룸에서 2룸까지도 한번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촬영에 익숙한. 아, 가방에 뭐 챙기셨어요? 거기 숙소에 갖다 놓을 물품들 좀 들어있어요. 따라라라따, 이야, 잘해놨다. 따라라라따. 잘해놨죠? 이렇게 컸나? 이렇게 컸어요. 넓었는데. 네. 우와, 잘해놨다. 그래도 손님들이 딱 들어왔을 때 집
정리를 깨끗하게 잘 해놨네 라는 게 큰 건물이 맡고 있는 게 없어서 일단 개방감이 되게 좋아요. 야경이 예쁘긴 하겠다. 야경 진짜 예쁠 거야. 근데 내가 밤에 와서 촬영을 못 해가지고 밤에 나와서 한번 찍으면 진짜 이거 효과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어쨌든 33M2에서 노출되는 게 그것도 썸네일이라고 해서 첫 화면 메인 사진이 노출이 되거든요. 그걸 야경 사진으로 해놓고 싶은데 사진이 없어. 전자레인지랑 포트도 다 해놓은 그쵸? 거예요? 다 해놓은 거고 이런 것도 그냥 소품 같은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감성에 또 어필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예쁘게 세팅을 해놨다. 이런 것들은 이제 새로 산 거고 다. 그래서 이런 멀티탭이나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고 싶고 이런 향도 좀 들어왔을 때 이 첫 향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도 좀 이게 좀 내가 들어와서 산다는 생각으로 했을 때 이런 지금 멀티탭도 구멍이 하나밖에 없는데 불편할 것 같아서 그것도 가져온 거고 여기에 이제 각종 세제 용품들이라든지 충전할 수 있는 이야. 청소하시는 분들이 없으면 이제 리필을 청소하시면서 하거든요. 떨어지면 이제 채워 넣어야 되니까 이쪽에 오시면 빨래 건조대도 할 수 있게 좀 갖다 놨고 크진 않지만 이런 선풍기도 쓸 수 있고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언제 이렇게 다 하셨어요? 그래서 바빴어요 요즘. 제가 오늘 하려고 했던 건 이런 것도 이제 갖다 놓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면 좀 느낌이 있거든요. 아 이렇게 우리 준비돼 있다.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이런 것들이나 물품들 같은 거 좀 갖다 놨다 이런 것도 왜냐면 어차피 들어오시면 또 물어보시거든요. 준비돼 있으니까 열어보시면 된다. 사진으로 보내면 또 한 번에 끝나니까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뚜껑 열려있는 것보다는 좀 닫혀있는 게 좋고 최대한 깔끔하게 보이게 에어비앤비처럼 엄청 예쁘게 보이고 화사해 보이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33M2는 어쨌든 하루 숙박, 이틀 숙박 이런 커플끼리 와서 숙박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임시로 거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쁜 것보다는 좀 실용성에 초점을 맞추면 더 좋기는 해요. 식기도 2명치 거는 제가 구비를 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어머 너무 괜찮다. 그릇이나 이런 것도 내일 또 입실하시기 때문에 최종으로 점검하는 거고 향도 뿌려놓으면 오래 가진 않거든요. 하루 이상 가진 않아서 하루 전에 와서 여유가 되면 좀 뿌려놓고 최종적으로 손님 들어왔을 때 불편한 게 없을지 물론 요청을 하시면 요즘 쿠팡이라든지 이런 걸로 바로 보내드릴 수 있긴 한데 또 최대한 말 나오는 것보다는 미리 세팅이 돼 있으면 또 만족도도 높아지고 후기도 또 잘 받을 수 있으니까. 아니 이거 업로드 하시자마자 바로 계약이 된 것 같아요 거의. 맞아요. 예. 다양한 요령들이 있어요. 제 거 뭐 계약하기 위한 다양한 요건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뭐 강의 때 또 말씀을 드릴 일이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집이 깔끔해 보이는 거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첫인상이 좋아야지 다른 경쟁 매물이 있어도 내 걸 선택하고 당연히 가격적으로 좀 더 비싸더라도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 심지어 저는 비싼 게 아니라 이거보다 싸게 내놨거든요. 싼 매물이 이 정도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다면 제 걸 선택할 확률이 높겠다 생각이 들었고 다른 경쟁자들도 지금 예약률이 괜찮더라고요. 보니까 내 거보다 별로 안 좋은 매물 그리고 가격도 비싼 애들이 이 정도 예약률을 가지고 있으면 난 뭐 시간이 지나면서 더 잘 될 거니까 예약률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첫 단계에서는 가격을 많이 받는 것보다는 쌓아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후기가 쌓이고 노출이 쌓이고 심지어 채팅 상담 요청이 왔을 때 그 반응 속도에 따라서 노출량을 또 조절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관계자가 얘기를 한 건데 그런 것도 이제 최대한 서비스를 잘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차곡차곡 쌓으면 그때 가격을 저는 그때 올릴 예정이에요. 위치상으로는 이쪽에 오시면 저쪽에 보이는 게 롯데백화점 순회역에 이제 롯데백화점에 같이 들어와 있고 좌우측으로 지금 오피스텔이나 상업단지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피스텔은 지금 용적률이 더 크기 때문에 높죠. 근데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건 그 상가 쪽입니다. 그러니까 트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거는 관리 상태라든지 주차 그리고 엘리베이터 대수가 넉넉해서 집에 올라가고 주차하고 이 시간도 무시 못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제 만족도가 높겠다. 너무 좋다. 베이지 톤으로 다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조금 걱정되는 건 관리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부분 교체로 또 하면 되니까. 첫 손님이 원래 2달 계약을 했다가 한 분이 파기를 해서 근데 바로 다음날에 또 계약이 들어왔어요. 그게 2주 계약을 하셨고 2주 먼저 계약하고 추가되면 미리 말씀드릴 예정이다. 괜찮으시면 세팅이 이미 다 끝나 있어서 뭐 오늘 저녁이나 내일 오전에 더 빨리 입주하셔도 됩니다. 원칙은 이제 내일 당일 오후 3시 입주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더 호감을 받을 수가 있겠죠. 후기를 잘 받아야 돼서 어쩌 이제 물품이 깨졌다던가 손상이 갔을 때도 청구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단 그거 저희가 부담하겠다 대신 후기만 좀 잘 좀 써주세요 하면은 다음 손님 받을 때 어쨌든 그 후기가 뭐 그 비용 몇천 원 몇만 원 받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거거든요. 합법적으로 하고 있고 전대차에 대한 동의도 받았고
동의 받는 게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서 이제 뭐 불법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건 정말 이제 위험한 거고, 앞으로 이 숙박업 그리고 임대업에 대한 규제들이 아마 생길 것 같은데, 그때 됐을 때 첫 번째 타겟이 동의를 안 받고 하시는 분들이 될 확률이 높아요. 장기적으로 내가 안전하게 하려면 동의를 받는 게 무조건 맞는 거고, 받는 게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 저는 이제 경매했던 사람이잖아요. 경매로 권리 분석하고 시세 조사하고 임장 가서 채무자 만나고 이런 거에 비하면 훨씬 쉽더라고요. 이렇게 빨리 나는 계약이 될 줄은 몰랐어. 오늘 담당자랑 아까 통화한 거 보여드렸잖아요. 되게 빨리 된 케이스고 노출도 많이 잘 해놔서 그래. 잘 해놓으면 계약도 잘 되고 후기도 좋고, 앞으로는 또 경매 컨텐츠 말고 이런 것도 가끔 찍으면 또 우리 스튜디오랑 멀지 않아서 이슈 있을 때 또 얘기 나누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힘이 왜 없어? 항상 신나지. 재밌겠다. 오늘 가는 곳은 단기임대 1호점인가요? 뭐 이름이 있나요? 헷갈리더라고. 이름 붙이면 호점으로 그냥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가는 곳은 2호점인가요? 2호점입니다. 오픈한 지가 8월 20일쯤 이제 오픈을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한 2주 됐네요. 몇 호점까지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3호점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거의 1, 2, 3호점을 동시에 계약을 해서 1호점이랑 2호점은 거의 바로 입주를 했고, 3호점은 이제 2주 뒤에 나간다 그래서 계약서 쓰고 2주 뒤부터 이제 세팅을 시작했죠. 집이 비어야 세팅을 하니까. 돈을 너무 쉽게 벌어가지고 좀 배가 아프긴 해요. 락커프리로 직접 간 것도 봤으면서 아주머니한테 죄송하다고 하면서. 그 아주머니는 뭐가 화가 나셨죠? 문이 뻑뻑하다. 그래도 한 5, 60씩은 남지 않나요? 5, 60씩은 무조건 남죠. 아, 무슨 말 하는 거예요? 풀 예약이라면서요. 거의 2달 반 동안은 예약이 차 있죠. 어떻게 그러냐. 수요가 그만큼 있는 거죠. 난 좀 부딪혀보면서 체득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아시겠지만 여기 정도면은 수요가 분명히 있겠다. 내가 또 잘 아는 데기도 하고, 임대를 주고 있는 게 또 멀지 않은 곳에 있으니까. 물론 내 거는 이제 전세긴 하지만, 전세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임차 수요의 일부분이잖아요. 월세 전세가 이렇게 빨리 나간다면 단기 임대로 오시는 분들, 잠깐 오시는 분들의 수요도 분명히 있겠다. 확신이 좀 더 있었네. 내가 살았던 데기도 하고, 내가 부동산도 지금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쪽에. 월세 얼마 내세요? 저는 다 원룸이거든요. 1호점 같은 경우에는 좀 비싸요. 거기가 진짜 성과는 좋은데 월세가 80. 그만큼 더 많이 받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합치니까 뭐 꽉 찼을 때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다 받으면. 2호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세 개 중에선 성과가 안 좋긴 해요. 왜냐면 여기 동네 자체가 일단 매물이 많습니다. 33M2로 나와 있는 매물이 좀 많고, 왜 그런가 봤더니 입지 자체가 주변 상권이나 이런 것도 좋은데 그에 반해 월세가 좀 싸요. 비용이 싸니까 좀 많이들 들어오신 것 같아요. 매물별로 특징을 딱 나눠가지고 실험해보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처음 맞아요. 하시는 거니까. 네. 이 실험이 몇 천만 원 들어가는 거면 나도 못해. 보증금이랑 뭐 세팅비 정도 들어가는 거면 내가 경험을 해볼 만하다 생각을 해서. 이게 한 번 들어오면 또 한 달 단위로 계약이 되면 한동안 아무 연락이 없어도 돼. 한 달 동안은. 2달 정도는 뭐 좀 봐야겠죠. 다음 주에 2호점은 첫 입주신가요, 그러면? 다음 주에 이제 들어오시고, 세팅은 다 끝났고 1, 3호점은 다 이미 들어와서 거주하고 계시고, 그리고 1호점은 한 달 연장하셔서 이제 10월까지. 여기는 또 주차가 무료기 때문에 그걸 좀 어필을 하고 있는데도 매물이 많으니까 일단 빡세. 예약 받는 게. 이쪽 라인은 교통이 워낙 편리해서. 임차 수요 많은데 사는 것도 진짜 좋은 게 근처 살면서 관리도 할 수 있으니까. 가보죠.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세대수 대비해서 되게 많아가지고 바로바로 와요.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더 새 것 같은데. 네, 여기가 좀 신축이긴 해요. 오. 이렇게 해놨어요. 이런 비품 같은 것도 다 새로 산 거고. 도배는 원래 돼 있었던 데예요? 도배가 좀 엄청 지저분해서 반반 부담해서 주인분이랑 같이 했고, 너무 지저분해서 그걸 사진 첨부해서 이제 보냈고, 저도 비용 반을 납부할 테니까 반반 해가지고 좀 새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집주인이 되게 쿨하시더라고. 바로 해주겠다 해가지고. 원룸이니까 이게 면적이 되게 작아요. 이쪽 면은 지금 도배가 없고 아예 7만 원씩 이렇게 됐어요. 이런 식기 같은 것도 다 직접 사가지고 내가 갖다 놓은 거고, 이런 것도 펌프질 해가지고 다 내가 덜어 놓은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냥 2,000원짜리 소품인데 들어왔을 때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또 준비된 집이다라는 걸 어필하는 거죠. 세팅하는데 뭐 드신 비용이나 이런 거 있어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200 정도는 든 것 같은데, 침대부터 해가지고 베개, 테이블, 의자, 스탠드, 전자레인지부터 해서 드라이기, 그리고 이거 물 끓이는 거랑 청소기나 뭐 마대, 이게 합쳐지니까 금액이 꽤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인터넷이나 이런 것도 다 연결해놨고 그런 것들 샀어요. 그래도 비싸지 않은 걸로 사서 200이지 좋은 걸로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걸로 하면 뭐300 정도도 나올
나올 수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 손이 안 가는 데가 없더라고, 하다 보니까. 미리 해놓는 게 낫지. 게스트가 와가지고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말하는 거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컴플레인이거든요. 애초에 그게 안 나오게 다 그냥 구비를 해놓는 편이어가지고 이사 청소까지 포함이다. 다 새 걸로 샀어요. 1호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수인계 받아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규격이 안 맞거나 좀 분위기라든지 이런 게 좀 안 맞아가지고 버릴 것들이 많이 또 나오더라고. 싸게 사긴 하지만 장단점이 있어요. 한꺼번에 들어오는 편리함은 있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각각 배송이 오거든요. 얘는 하루 만에 오더라도 의자가 뭐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빨리 오는 것 중에 예쁜 거 위주로 해가지고 여기는 새 걸로 다 샀고 1호점 같은 경우에는 중고 물품들이 좀 있었고 저는 둘 다 해본 거예요. 중고로도 사보고 새 걸로도 해보고. 하면서 배우시네요. 아니 그래야 이게 내게 돼요. 책 읽고 강의 듣고 해서 배우는 것보다 내가 한번 해서 당해보고 하면서 얻어가는 게 더 크더라고. 다음 주 오시는 분은 몇 주 예약하신 거예요? 그분은 2주 계약을 하셨고 월세가 500에 60에 계약을 했고 주세가 33만 원. 주변이 35에 올려져 있고 제가 그래도 신규 유저니까 좀 2만 원 싸게 해가지고 올렸는데 계약되는 속도가 135점에 비해서 좀 더디긴 합니다. 근데 135점이 너무 잘 되는 편 아니에요? 네, 3호점 같은 경우는 매물이 내 거랑 다른 거밖에 없어서 진짜 빨리 나갔고 1호점 같은 경우에는 매물은 좀 있는데 거기 입지 자체가 아무래도 이거 수원권보다는 더 좋은 이제 분당권이라서 그래서 훨씬 더 수요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계신 분이 좀 장기 거주를 희망하셔가지고 거의 한 달 반 계약을 하셨고 여차하면 더 연장하실 것 같고 방을 일단 마음에 들어 하셔가지고 다양하게 좀 테스트해본 것들을 1, 2, 3호점에 다 넣었거든요.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2달까지는 지켜보고 내가 손에 좀 익으면 그때 넓혀가려고. 이게 내가 잘 못하는데 호점만 늘리면 또 사고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또 게스트한테 또 컴플레인 들어오고 뭐 하면은 후기로 남으면은 또 불만이 되는 거고 낙인 찍히면은 계약 잘 안 되거든요. 신경 써야죠. 지금 퇴실한 고객님이 계신가? 다음 주 1호점 퇴실이 예정이었는데 한 달 연장을 하셔가지고 청소 같은 경우는 계약서를 정식으로 쓰진 않았지만 청소 이렇게 봐주시는 좀 세팅도 봐주시는 분이 청소도 해주시는 분이 있거든요. 겸사겸사 하나에 5만 원에 진행을 해주고 있고 5만 원이면 싼 건 아니거든요. 뭐 4만 원, 3만 원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단순 청소뿐만 아니라 좀 이렇게 구도나 이렇게 세팅한 거 원상복구 예뻐 보이는 구도로 이렇게 배치해 주시는 것도 좀 도와주셨던 분이라 5만 원에 진행을 하고 있고 매일 하는 건 아니니까 한 달에 많아봤자 뭐 두세 번? 장기 숙박이 진짜 좋다. 관리비도 뭐 따로 청구를 받으니까 33M2에서 그분은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네이버 카페에 에어비앤비나 이제 공간 임대 하시는 분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 카페에서 올렸죠. 오픈 채팅방 해가지고 청소 해주시는 분 광교나 이제 분당 쪽에 운영하고 있는데 청소해 주실 분 해가지고 어쨌든 구역은 같으니까 경기 남부니까 묶어서 좀 해주실 수 있는 분 해가지고 연락을 드렸고 특히 이제 이불 청소가 문제인데 코인 세탁기가 없으면 이거 가져가서 해야 돼요. 왜냐면 저기 용량이 작아가지고 저기선 안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협의해서 5만 원에 가져가서 해서 가져와 주시는 조건으로 그래서 좀 더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 만 원 비싼 게 매일 청소하는 거면 좀 부담인데 두세 번이면은 뭐 괜찮죠. 해보니까 공급자가 많아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확실히 여기가 사람이 많이 살고 상권이 좋고 그리고 유동인구가 많은 동네는 확실히 매물이 많더라도 이걸 소화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내 매물이 계약이 매일매일 돼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어차피 한 번 들어오면 1주, 2주 보통 한 달 단위로도 계시기 때문에 계약 한 번만 성사시켜도 월세 한 2배, 뭐 1.5배에서 2배 정도를 버니까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변에 경쟁 매물이 많은 것도 잘 봐야겠지만 상권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고 유동인구가 많은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보통 이제 직장인 수요나 이사 기간이 좀 떠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게스트 중에 다음 주 입주인데 예를 들면 오늘 짐을 빼주기로 했어. 전 집에 일주일 동안에 계실 때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때 이제 이런 데 들어와서 잠깐 거주를 하고 계시고 뭐 여행 오신 분도 계시고 여기가 경기 남부잖아요. 경기 남부인데도 이렇게 되는 거 보면 서울이나 뭐 이런 데는 매물이 또 그만큼 많겠지만 잘 되는 데는 분명히 잘 될 거예요. 경매로 주택 취득하시고 나서 단기 임대로 넘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맞아요. 왜냐면 이게 한 달치를 똑같이 월세를 받는다면 단기 임대로 받는 게 1.5배 정도 비싸거든요. 월세가 80인데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이 180이니까 뭐 비용 빼고 나면 100만 원 정도가 남는 거죠. 그럼 수익률이 진짜 3호점도 구조 자체는 좀 비슷해요. 거기가 또 괜찮습니다. 공실률이 거의 없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장입니다. 공식적으로 여러분들 앞에서 새로운 강의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전자칠판 앞에 섰고요. 오피스텔 공간 임대 월세 300만 원 만들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저희가 나름대로 정보 전달을 더 잘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전자칠판도 구매를 했고 교재용 PPT도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월세 300 만드는 과정들을 제가 이제 실제로 보여드리고 저 또한 이 월세 흐름을 만들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가지고 어떻게 공간 임대를 하고 어떻게 월세 300만 원을 만드는지
것들이 약 20강 시간에 동안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앞으로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드릴 거고, 일단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월세 300만 원을 만들려고 하면 얼마의 투자금과 어떤 물건에 투자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막막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월세 300만 원이라고 하면 상가로 치면은 약 8억에서 9억 정도의 상가 물건에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대출을 80% 받더라도 20% 금액이 엄청난 금액이에요. 사실 1억에 가까운 금액을 여러분들 투자금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단기 공간 임대를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이 큰 투자금이 아니어도 짧은 기간 안에 월세 300만 원 만드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아직은 이 공간 임대에 대한 여러 가지 법 규제라든지 세금 규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근데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플레이어들이 들어올 거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규제들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는 이 시점에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실행에 옮기시면서 강의를 듣는 게, 강의 들으면서 배우는 거 플러스 실행하면서 저한테도 질문을 할 수 있고요. 우선 목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제가 20강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공간 임대를 하실 거라면 빌라를 활용하실 수도 있고, 아파트를 활용하실 수도 있고, 오피스텔, 다가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오피스텔로만 말씀드릴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강의 전반에 걸쳐서 차차 말씀드릴 거고요. 공간 임대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취득해서 임대를 주는 게 아니라 제3자의 집을 내가 렌탈을 해서 내가 임차를 해서 제3자한테 전대차로 임차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금을 극단적으로 아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취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나 법무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기본 플랫폼은 이제 33M2가 지금 공간 임대업에 들어가는 매물 올리는 플랫폼 중에서는 가장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3M2 기준으로 말씀드릴 거고, 물론 뒷부분에서 다른 플랫폼에 같이 광고할 수 있는 부분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2주 만에 700만 원 투자로 제가 월세를 100만 원을 만들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인증하는 시간부터 해서 성공하는 공식에 대해서 수익률이라든지, 그리고 오피스텔에 대해서만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피스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우리가 33M2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33M2의 매물 선정부터 해서 수익률 계산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세금,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 가장 큰 걸림돌이 이제 전대차 동의 받는 방법부터 해서 임장할 때 확인하는 거, 계약서 쓰는 법, 내 숙소를 예쁘게 꾸미는 방법, 그리고 내부 사진 촬영하는 방법, 업로드 하는 방법, 광고하는 방법부터 해서 CS 응대, 청소하는 방법, 그리고 33M2에 경매를 입힌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마지막 자주 묻는 질문까지 20개 준비를 했고요.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는데 사실 강의마다 길지 않을 겁니다. 부동산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빌려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작고요. 투자금도 작고 투자하는 기간도 짧고요. 굉장히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듣고 나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말 이제 50대, 60대 그 이상의 부모님 세대에 좀 나이가 있으신 분도 충분히 보면서 따라할 수 있게 저희가 PPT나 실제 시연을 하면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으니까 제가 다 설명드릴 테니까, 학원업을 운영하면서 법무사라든지 전문가분들과 협력해서 같이 만든 거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여러분들도 월세 300만 원 잘만 따라오면 진짜 월세 300만 원 만드는데 3개월이면은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다음 강의부터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장 파트가 있기는 한데 경매처럼 내가 취득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매 투자하듯이 뭐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진 않아도 되거든요. 충분히 수요가 있는지, 그 집에 하자가 있진 않은지 이런 것들만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쉽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 어떤 월세 수익률보다 가장 높고요, 가장 투자금을 적게 들이면서 할 수 있는 투자가 공간 임대입니다. 전에 항상 수익률을 따지거든요. 단순히 경매로 싸게 사서 월세 놓는 게 일반 부동산에서 취득해서 사는 것보단 낫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세 흐름을 만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취득세 중과 때문에 취득세 8%, 12%를 내면서 월세를 받아봤자 내가 들어간 돈 대비해서 수익률이 너무 안 좋아요. 경매는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을 만들고 단기 매도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월세 흐름을 만들었을 때 이게 돈도 많이 들어가고 금리가 높다 보니까 대출이자를 내고 나면 월세 받아도 남는 돈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항상 있었거든요. 공간 임대 사업에 대해서 알게 됐고 공부를 하고 지금 1호점, 2호점, 3호점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들어간 돈은 7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월 흐름은 오피스텔 한 3억짜리 물건 정도의 월세 순수익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월세는 2년 계약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훨씬 더 크기는 하죠. 공간 임대는 1주, 2주 단위 계약이기 때문에 청소도 해야 되고 주기적으로 소모품 관리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700만 원 투자해서 3억짜리 물건 한 거랑 똑같은 월세를 받을 수 있다면 좀 노력을 들여서, 그 시간이 사실 몇 시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고, 심지어 보증금이니까 나중에 돌려받는 돈입니다. 경매 투자도 어려울 정도로 투자금이 작은 분들 있죠. 뭐 1000만 원 이하. 이런 분들이 월세 흐름을 만들고 싶다면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33M2 이 공간 임대밖에 없고요. 그리고 1000만 원이지만 굉장히 유의미한 월세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거죠. 60만 원 이상 만들 수 있으니까, 순수익으로. 투자금이 작으니까 그런 분들은 대부분 헝그리 정신은 있어요. 청소라든지 이런 비용을 이모님 써서 돈을 들여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있지만 직접 한다면 사실 월세 흐름을 더 좋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시간을 녹여서 월세 흐름을 더 크게 만들고 싶다 하면 직접 하면서 월세 수익을 더 크게 가져가고, 내가 1000만 원도 없는데 월세 흐름 어디서 순수익으로 60만 원 만드는 방법은 사실 이 33M2 공간 임대 말고는 저는 단언컨대 없다고 봅니다. 현재까지는 사실 큰 리스크는 없어요. 왜 리스크가 없냐면 내가 주택을 취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남의 집을 빌리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물론 이제 빌리는 차원에서 전대차 동의를 안 받고 하신다 하면 당연히 거기서 오는 리스크는 있겠죠. 동의까지 다 받고 진행을 한다면 현재까지는 법 규정 하에 크게 문제되는 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커리큘럼과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했고, 차차 진행되는 강의에서 여러분들 앞에 또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자인입니다. 드디어 공간임대, 단기임대 온라인 강의가 오픈이 됐습니다. 박수! PD님이랑 밤새워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아마 다른 온라인 강의 퀄리티에 비하면 훨씬 더 높고, 이벤트도 많이 제공을 했으니까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수업을 듣기 전에 어떤 혜택들이 준비가 돼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들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프라인 강의는 아니고 온라인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드리는 혜택들이 좀 차별화된 것들이 있습니다. 혜택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33M2 공간 임대 물건에 방문을 해서 제가 이제 내부 인테리어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 설명드리고, 방문하고 나서 간단하게 교육생분들과 티타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인당 한 번 제공이 되는 혜택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월에 1회라고 적어 놓긴 했는데 신청하는 인원수가 너무 많아지면 또 2주에 한 번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기한이 있습니다. 1년 안에는 신청을 해주셔야지 유효기간 안에 여러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거고, 1년이 지나서 신청하게 되면 이 혜택을 못 받으시니까 최대한 여러분들이 빨리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혜택은 실물 교재를 발송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최초 신청하신 50명에게만 제공되는 혜택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신청하신 분들께는 아쉽지만 저희가 PDF로 제공할 예정이고요. 실물 교재를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은 빠르게 신청을 해주셔야지 아마 이제 실물 교재를 받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당 1회 이메일 코칭이 제공이 됩니다. 1회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또 부족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수강 기간은 3개월 동안 제공을 해드리는데, 그 기간 동안에 질문 게시판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글을 올려주시면은 제가 직접 이제 답글을 달아드릴 테니까 질문도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 수강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 질문 게시판을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 수강 기간 내에 궁금하신 것들 다 물어보시면 좋겠고요. 공간 임대를 위한 각종 이제 서식들이 있죠. 임대차 계약서, 전대차 동의서, 그리고 물품 리스트, 청소하시는 분들께 보내는 어떤 부분을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엑셀 표와 수익률 분석표까지 저희가 첨부 파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수강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리치스쿨 홈페이지에 위쪽에 클래스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온라인 강의로 들어오시면 33M2 단기임대 부업 강의가 있고요. 클릭을 하시고 제가 이제 오늘 소개해드린 커리큘럼이나 혜택들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신청을 하시려면 여기에 보이는 파란색 바 클래스 신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금액이 나오고, 신용카드나 뭐 계좌이체, 삼성페이, 가상계좌, 심지어 카카오페이까지 되니까 원하시는 결제로 하시면 됩니다. 무이자 할부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 정책은 카드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뭐 별도로 안내를 드리진 않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신용카드를 눌러서 신청하시면 카드사별로 무이자 정책 여기를 클릭하시면 하나카드, 우리카드 등등 카드별로 몇 개월까지 무이자 할부되는지 나와 있고, 이 정책은 그때그때 바뀌니까 결제하시기 전에 확인하셔가지고 이제 받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신청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수강하는 법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신청하기가 아니라 강의실 입장으로 변경된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강의실 입장을 하시면 여기 오른쪽에서 클릭하시면 수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요 안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시면 되겠고, 무제한적으로 3개월 동안 들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계정별로 신청하신 분들마다 3배수씩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제한 시간이 걸려 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다른 데 이 아이디를 공유한다던가 이러면은 시간 제약 때문에 정작 본인은 못 듣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제약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고요. 플레이를 멈춰놓으면 이게 시간이 안 가는데, 플레이를 해놓고 만약에 딴 데 간다라고 하면은 제한 시간이 소진이 되니까 반드시 로그아웃을 하든지 아니면 일시정지를 해놓고 자리를 비우시기를 좀 권장을 드리겠고요. 오리엔테이션 다음 강의부터 해서 유료로 결제하신 분들만 시청을 하실 수 있는데, 1강에 저희가 첨부 파일을 넣어 놓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공되는 그 수익률 분석표부터 해서 각종 서식들을 묶어가지고 제공을 해드릴 건데, 그거를 어디서 다운받을 수 있냐, 바로 이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예시로 넣어 놓은 거고요. 여기서 이제 다운을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그 첨부 파일을 풀면 서식들이 다 들어가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강의를 들으시면서 단기임대 매물을 알아보면서 궁금하신 사항들이 생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어디서 할 수 있냐
하시려면 코칭권을 이용해서 저한테 메일을 주셔도 되고요. 질문 받는 코너는 수강생 질문 게시판이 있습니다. 글쓰기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질문을 올려주시면 늦어도 이틀 안에는 제가 빠르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재 같은 경우는 최초 신청하시는 50명에게는 저희가 실물 배송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께 개별적으로 저희 직원분이 문자를 보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주소지까지 이제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거기에 맞게 이제 배송을 직접 해드릴 테니까 그 문자를 받으셨다면 50인 안에 들어간 거고 못 받으셨다 하면은 못 들어간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무일 기준으로 3일 안에 저희가 안내 문자를 보내드릴 테니까 그 기간 안에 문자가 안 왔다라고 하면은 아쉽지만 50인 안에 못 들어가신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임장 신청은 어디에서 하는지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시청하고 계신 OT 영상 바로 다음 영상에 저희가 임장 신청하세요 라는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커리큘럼과 커뮤니티가 나눠져 있습니다. 커뮤니티를 클릭을 하시고요. 커뮤니티 안에 과제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과제가 아니라 공지사항을 눌러보시면 글을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임장하는 날짜와 시간, 장소 이렇게 제가 올릴 예정이거든요. 제가 글을 올리면 여러분들이 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임장당 8명 모집을 할 거고 8명이 마감되면은 모집 마감을 할 예정입니다. 9명, 10명부터는 다음 임장 일정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마감이 되는 대로 빠르게 저희도 다음 임장 스케줄을 올릴 테니까 다음 스케줄에 신청 댓글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이고 나서 없어지는 단톡방을 만들 테니까 단톡방을 만들어 드리면 추가적으로 안내사항 받으셔서 임장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신청하기 전에 알아야 될 사항들, 혜택들 그리고 그 혜택들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33M2 본격적으로 단기 임대 어떻게 운영할 수 있고 어떤 것들에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